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3강 웹사이트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의 목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인 두 번째, 세 번째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세 번째,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내가 만들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주요 내용이 끝나고 나서는요, 전체 내용에 대한 학습 정리를 하신 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 실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웹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이트 기획과 설계에 있어서 사이트 목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만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사이트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만들 프로젝트의 사이트 목적을 정의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웹사이트의 종류, 그리고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 요소의 순서로 학습을 해 볼 건데요. 자, 앞의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6가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웹사이트의 종류에서는 웹사이트를 크게 두 가지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상업적인 사이트로 나누고 그 둘의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내가 만든 사이트의 목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 정의 요소를 첫 번째 웹의 기능과 역할, 두 번째 사이트의 수익 모델, 세 번째 사이트의 목표의 순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을 6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웹은 정보 전달 매체이다. 두 번째, 웹은 홍보 광고 매체이다. 세 번째,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네 번째,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다섯 번째,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여섯 번째, 웹은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자, 이렇게 6가지 기능과 역할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은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라고 하는 매체는요,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능과 역할, 또 지금 현재의 기능과 역할, 미래의 기능과 역할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없는 또 다른 기능과 역할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그 리서치 해보시고 조원들과 토론을 나누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각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이트들이 있으며 그 사이트들의 특성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웹은 정보 전달 매체이다.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이란 뉴스, 신문, 방송사 등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목표로 하는 사이트를 비롯해서 박물관, 도서관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사이트로는 크게 종합 검색 포털 사이트, 뉴스, 신문 사이트,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종합 검색 포털 사이트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사이트를 들 수가 있고요. 뉴스, 신문 사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 사이트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도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미 그런 신문 기사나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사이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웹은 신속한 정보갱신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류, 다양한 경로 및 검색 장치, 사용자 맞춤 정보 등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아무래도 정보가 많으니까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정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보 전달 매체의 그 웹사이트 사례입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자, 네이버의 그 초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뉴스 스탠드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신문사 사이트들이 그대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검색을 해서 그런 기사들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전체 서비스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상단에 보시는 더보기를 눌러서 전체 서비스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두 번째, 웹은 홍보 광고 매체이다. 자, 홍보 광고 매체로서의 웹이란 회사나 학교, 기관,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와 이미지 요구 및 광고를 위한 사이트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지 제고,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웹사이트 기능과 역할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디자인적인 역할이 중요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프라인의 기업이나 학교, 기관, 기업의 상표, 제품들을 멀티미디어 기반의 매체로 옮겨와서 소개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그 웹사이트로는 기업의 웹사이트, 브랜드 웹사이트 등을 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홍보 광고 매체로서의 웹사이트 사례입니다. SK텔레콤이라고 하는 기업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SK텔레콤에 해당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이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영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개 페이지들이 많습니다. 회사 소개라던가 사업 소개,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세 번째입니다.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오락, 연예, 게임, 스포츠, 영화, 패션, 레저, 취미, 음악 등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라고 하죠. 자,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웹사이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사이트에는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즐기며 즐길 수 있는 사이트. 자,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특성은요, 그대로 그 컨텐츠를 즐긴다는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공연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포츠를 중계하는 등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컨텐츠의 성격 자체가 엔터테인먼트다 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웹사이트는 제작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흥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과 원활한 호환성, 충분한 메모리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사이트라던가 게임을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용자의 컴퓨터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 충분한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야 구동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시스템과 호환성, 메모리,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사이트의 사례입니다. 채널 넷마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채널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바로 여기서 즐길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네 번째입니다.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자, 이러닝 컨텐츠를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매치가 되실 것 같은데요. 웹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고요.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개방성, 대중성, 실시간 쌍방향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접근 용이성.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러닝 컨텐츠, 자, 지금 각자 공부하고 계시는 곳이 우리 학교의 강의실이 아닙니다. 뭐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리를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학습을 하실 수도 있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접근 용이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상호작용성. 사용자와의 원활한 인터랙션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과 기능에 맞는 적절한 설계,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 주어야지만 알맞은 인터랙션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싶다. 채팅 기능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거기다가 뭐
각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고 싶다. 쪽지 보내기 기능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자, 수업에 대한 과제를 제출을 했다. 그 과제에 뭔가 피드백을 해주고 싶다. 댓글 기능이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 시스템도 굉장히 거기에 걸맞게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그리고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장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반대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지 않다면 온라인 학습은 좀 학생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고학년들에게 알맞은 그런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그 컨텐츠만 올려진 그런 이러니 컨텐츠를 보게 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용성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장점 네 번째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 교육비와 같은 직접적 경비의 감소와 시간의 절약, 장소 공간의 제약이 없다. 자,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다음 학기에도 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학기에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시간의 절약, 그리고 강사에 나가는 강사료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경비의 감소, 장소 공간에 제약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사이트네요. 자,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그 다섯 번째,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웹에서의 유통 시스템이란 전자적인 매체, 기술, 수단을 이용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자,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물류창고로부터 직송되는 물류 유통 방식을 통해 배송 시간과 유통 마진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의 가격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러한 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화된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와 마일리지 및 통합 포인트. 자, 이런 거는 왜 중요할까요? 내 고객이 계속적으로 내 사이트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각종 이벤트와 판촉 행사로 소비자 참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고객의 재구매율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이 유통 시스템에서는 뭔가 제품을 판매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온 고객을 또 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데 많이 고민을 하셔서 설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시스템
시스템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와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웹은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웹에서의 커뮤니티는 웹에서 형성되는 네티즌 간의 공동체나 소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격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지식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비영리 커뮤니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를 한번 살펴보시면 카페를 생성할 때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분류 방식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다양한 커뮤니티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바일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하죠.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커뮤니티를 PC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모바일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모바일로 이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그 기기의 특성, 포터블한 그런 특성은 언제 어디서나 이 커뮤니티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네이버 카페의 커뮤니티 분류 방식에 대한 사례입니다. 주제별과 지역별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 화면은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진 그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서울, 경기, 인천 등등 이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소분류로 구 단위로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지역별로 분류를 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별입니다. 그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연애, 문화예술, 영화, 음악, 팬카페 등등 주제별로 분류를 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6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웹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체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6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웹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나중에 각 사례를 찾아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드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웹사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만드는 사이트는 상업적인 사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업적인 사이트 말고 어떤 사이트가 있나요? 비상업적인 사이트. 특정 그 사용자만 사용하는 사이트. 근데 그러한 사이트는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는요, 굳이 그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정적인데 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사람 그들에게 맞게끔 만들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웹 기획이라던가 웹 디자인, 사용자에 맞춰서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사이트는 얘기가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업적인 사이트에는 어떠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둘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상업적인 사이트라는 거죠. 자, 먼저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쇼핑몰, 유료 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정보 제공 사이트. 다 돈 받고 뭔가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매 사이트. 사이트의 방문 수를 늘려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 자,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나 상품 소개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하는 홍보 사이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고객 서비스를 인터넷 사이트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 직원 채용이나 직원 교육. 자, 이런 것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이트이고 직접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돈과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이죠. 자, 상업적인 사이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 사례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마켓이라고 하는 유통 컨텐츠죠. 예, 쇼핑몰입니다.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이트죠. 자, 이번에는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죠. 사이트의 방문 수를 늘려서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사용을 하죠. 검색에서 이메일, 카페, 웹하드 등등 이런 것들 다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윤을 발생시키느냐? 방문자 수, 회원 수를 늘려서 그 사이트에 게재하는 광고의 광고 수익으로 그 이윤을 발생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적인 사이트 중에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사이트인데요. 은행 업무를 웹상에서 할 수 있게 설계된 인터넷 뱅킹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 지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업무를 웹상에서 조회라던가 이체, 공과금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종류, 이번에는 비상업적 사이트의 성격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이트들이 비상업적 사이트일까요? 취미생활, 자신의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순 커뮤니티 모임. 비상업적 학술 사이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예술이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자, 이런 사이트들은 이윤이 발생하지도 않고 상업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이트들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웹사이트 목적 정의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웹사이트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이트의 종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야 웹사이트의 목적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이번에는 목적 정의를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웹의 기능과 역할, 앞에서 웹의 기능과 역할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그 6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이트의 수익 모델. 자, 우리는 상업적인 사이트를 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트의 목표. 이 사이트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목표로 우리가 제작하는 사이트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인가, 이 사이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을 일단 정의를 해 주시고요. 쇼핑몰인지 아니면 정보 제공인지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지 뭐 이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 모델. 이 사이트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직접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던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던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수익 모델을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목표입니다. 사이트 목표는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를 모두 취합해서 사이트 목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트의 목표를 정의할 때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니즈. 자, 이건 뭐죠? 사이트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는 그 주체에 해당하는 니즈죠. 유저의 니즈는요,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니즈를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니즈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목표는 이 둘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때 가장 좋은 사이트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이트의 목표 사례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패션 쇼핑몰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비즈니스 니즈. 더 많은 옷을 팔아 매출을 높인다. 역시 이윤 창출입니다. 자, 두 번째, 유저의 니즈 한번 볼까요? 저렴한 가격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산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웹사이트의 역할과 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셨는데요. 자, 웹사이트의 역할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은 정보 전달 매체이다. 웹은 홍보 광고 매체이다.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웹은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등 6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웹사이트의 종류,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상업적인 사이트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업적인 사이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목적 정의 요소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사이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이트 목표입니다. 우리 사이트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인가?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목표를 정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주차에는 웹사이트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